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좀 새로운 시리즈죠. 제가 인스타나 커뮤니티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 돈 안 사라는 시리즈입니다. 말 그대로 내 돈으로 사기에는 뭔가 좀 싫고 근데 궁금은 하고, 그렇다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큰 기능을 하는 제품은 아닌데 좀 궁금한 제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위주로 리뷰를 하는 그런 시리즈를 하나 시작해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로 해볼 그 제품은 요 에어로프레스 관련된 제품입니다. 에어로프레스인데 좀 제가 드레스업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거를 색깔이 좀 다른 여기 도색을 한 에어로프레스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짠! 자, 요겁니다. 같은 에어로프레스고 요거는 이제 도색을 한 디자인이 좀 들어간 에어로프레스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에어로프레스. 두 개 다 그냥 동일한 에어로프레스예요. 별 다른 기능은 없어요.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도색만 한, 좀 더 예쁘죠. 특이하죠. 특이한 그런 에어로프레스인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해볼게요. 딱히 근데 에어로프레스 리뷰랑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에어로프레스 관해서 조금 설명하고 요거 구입하는 경로, 방법, 가격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에어로프레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5년에 개발된 요 기구인데 개발된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휴대 그리고 가정에서 좀 간편하게 사용할 용도 이런 목적으로 출시가 되었고, 맛은 에스프레소랑 핸드드립의 한 사이 정도, 분쇄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은 대부분 이제 그 사이에 정도 있는 맛. 에스프레소까지의 농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핸드드립 정도의 농도는 또 아닌, 약간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정도에 자리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핸드드립 같이 약간 깔끔한 그런 느낌도 주는 동시에 또 이 필터가 이제 유분기를 다 흡수는 할 수 없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이제 유분이 통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 미분은 종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미분은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 프렌치 프레스인데 미분이 없는 장점은 일단 가볍고 청소하기 편하고, 재질이 프렌치 프레스랑 비교했을 때는 유리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깨지거나 그럴 위험이 없고, 유지나 보수에 있어서도 딱히 이 종이 필터만 사면 되니까 크게 비용은 들지 않는다, 그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도 있죠. 단점은 이거 추출할 때 누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밑에 이 커피를 받을 서버들을 이제 유리나 이런 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위험해요. 깨질 수도 있고, 저는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팍 깨진 게 아니라 뭔가 빠지직 하는 소리가 들어서 제가 그때 유리컵을 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부터는 유리 서버를 웬만하면, 그러니까 유리컵은 절대 안 쓰고요. 차라리 스팀 피처를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스팀 피처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매장, 카페 같은 데서 에어로프레스를 사용한다,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핸드드립이나 다양한 융드립 같은 걸 전문적으로 하는 핸드드립 카페, 그 정도에서 회전율이 좀 늦을 거예요. 이걸 프레스했다가 뺐다가 다시 아무리 간편하지만 회전율을 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바리스타들이 이걸 계속 눌러야 되잖아요, 손으로. 그러다 보면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홈카페에서는 한두 잔 정도야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즐겨서 쓰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거 오늘 레시피도 같이 설명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정방향 추출합니다. 보통 이렇게 거꾸로 추출하는 역방향 추출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정방향 추출을 해요. 역방향으로 추출을 한동안 엄청 오래 했어요. 거의 처음부터 몇 년 동안은 역방향으로 하다가 정방향으로 언제 바꿨는데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분쇄도를 좀 더 신경 쓰고 물량을 좀 더 신경 쓰니까 오히려 정방향이 저는 좀 더 나았어요. 에어로프레스로 내리면 딱 생각하는 그 맛과 향들을 정방향으로 하니까 좀 잘 뽑아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방향 추출을 하는 레시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원두는 딸기 위스키 숙성. 이거 제가 어제 로스팅을 했거든요. 요거를 같이 한번 리뷰를 하려고, 상당히 강배전처럼 보이지만 얼룩덜룩한 거예요. 215도 정도에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중배전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 배출한 거거든요.
딸기 위스키 숙성한 생두의 맛도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요거 도색 어떻게 어디서 구입하는지 자세히 다뤄볼게요. 저는 오늘 20g의 원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라인더는 오늘 키누 그라인더, 키누 M38이라는 핸드밀이에요. 지금 키누 M38 그라인더 분쇄도를 제가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지금 맞춰놨거든요. 분쇄를 해볼게요. 자, 분쇄는 끝났습니다. 네, 에스프레소 분쇄도예요. 엄청 곱게 분쇄를 했고요. 분쇄 향에서는 딸기의 향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과일 향, 딸기, 그 냉동 딸기 특유의 약간 달큰한 향들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물 온도는 88도로 추출할 예정입니다. 저는 에어로프레스 정방향으로 추출할 때 필터를 2장을 사용해요. 2장을 깔고 물이 끓으면 린싱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에어로프레스를 올려놓고 여기서 요 피스톤의 고무에도 한번 린싱을 해주면 좋아요. 잘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자, 에어로프레스 깔때기를 위에 올리고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분쇄한 원두를 그냥 넣어주세요. 지금 저울이 없이 하고 있잖아요. 저울 없이 하는 이유는 물을 계량해서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물을 어차피 계속 부어줄 게 아니고 저는 물을 한 번에 다 넣어버리거든요. 물을 한 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저는 물을 따로 계량해서 물 온도를 좀 더 정확하게 맞춰주고 그렇게 추출을 할 거예요. 물 온도는 88도예요. 지금 100도로 끓은 물을 넣어서 88도 정도 될 때까지, 식을 때까지 조금 기다릴 거라서 지금 물 온도는 펄펄 끓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한 96도 정도가 나와요. 92도가 나오네요. 지금 물 온도가 88도거든요. 물을 바로 에어로프레스 안에 넣어 주겠습니다. 정방향 추출하고 있는 거예요. 물 부으면 조금 커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커피 나오는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물을 부어준과 동시에 시간을 눌러줬어요. 제가 1분 20초가 될 때까지 계속 저어줄 거예요. 요 구성품이거든요. 요 막대. 요 막대는 절대 땅에 닿지 않아요. 필터에. 그래서 T자인 거거든요. 아무리 세게 눌러도 절대 필터에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뒤로, 에어로프레스 앞뒤로 이렇게 계속해서 저어줍니다. 자,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추출도 너무 이렇게 빨리 세게 확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한 1분 50초 정도 되면 추출이 마무리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지그시 천천히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에스프레소 분쇄도지만 천천히 눌러주면 생각보다 별로 힘들지 않게 추출을 할 수 있거든요. 추출은 한 1분 55초 정도에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시피입니다. 지금 이 원두는 딸기 위스키에 숙성을 시킨 생두를 로스팅한 원두입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스 레시피로 하는 기준이었고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맛 먼저 얘기하고 여기 에어로프레스 도색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어제 로스팅한 다음에 바로 맛을 한번 봤어요. 하리오 스위치로 한번 맛을 봤었는데 그때 딸기 향이 엄청 연했거든요. 로스팅 직후에는. 시간이 좀 흐르니까 딸기 향과 맛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하루 만인데도. 그러니까 저희가 포트 와인이나 뭐 화이트 와인, 제가 뭐 여러 종류의 술에 생두를 숙성해봤지만 이런 과일 베이스가 된 술에, 곡물 베이스가 아닌 과일 베이스인 술에 생두를 담아놨다가 숙성 후 건조해서 로스팅을 하면 저는 이게 포도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포도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과일 당분에서 나오는 그런, 그게 로스팅 되면서 그 약간 달큰한 향들이 있네요. 이것도 저도 이게 처음에 딱 먹었으면 포트 와인 숙성 생두가 딱 생각날 정도의 그런 임팩트가 있고, 제가 처음에 딸기 위스키를 만들 때 이거 너무 가양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걱정에 비하면 딸기 향이 많이는 은은해졌어요. 엄청 은은해졌고, 딱 먹자마자의 그 느낌은 약간 포트 와인에 숙성했던 그 약간 달큰한 향들, 아마 당분이 타서 나오는 그 달고나 같은 향들일 거예요. 그거랑 중간과 끝에 후미는 상당히 딸기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보통 생으로 먹는 딸기 향보다는 냉동 딸기가 좀 약하긴 약해요. 근데 그 냉동 딸기의 향이 좀 있어요. 요게 살짝 인위적이긴 하거든요. 생딸기를 생각하면 조금은 살짝 딸기잼 느낌의 향?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맛있네요. 제가 로스팅 포인트를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딸기 위스키 생두 숙성한 원두는 상당히 괜찮고요. 요 에어로프레스 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에어로프레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존 에어로프레스랑 동일한 제품이에요. 그 동일한 제품에 그냥 이렇게 도색을 해버린 거라서 이 에어로프레스가 제가 봤을 때는 클리어를 가지고 도색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 저희 약간 불투명 있잖아요, 회색. 요 기존에 있던 요 제품으로 도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도색을 맡길 때 요게 이제 호주에 계시는 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 무슨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분한테 제가 문의할 때 나의 에어로프레스를 너에게 보내줘야 하나?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새 상품을 가지고 도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로프레스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비용에. 그래서 사용을 했던 에어로프레스는 뭐 자잘한 흠집 같은 것 때문에 요 도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새 상품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새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걸로 해서 보내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뭐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이분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디자인을 보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아요. 그래서 뭐 보면 마감 상태나 이런 거 되게 깔끔하게 잘 해요. 잘하고 뭐 간단하게나마 저는 작업이 끝난 후에 연락을 해서 그런데 아마 처음에 그 주문할 때 뭐 간단하게 자기 인스타 아이디나 뭐 닉네임 같은 거 영어로 부탁하면 해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뒤늦게 연락을 하니까 미안하다, 이미 작업이 끝나버려서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새로 할 때 처음부터 말을 하면 해주는 것 같거든요. 뭐 비용은 아마 추가될 수도 있지만 누가 보면 정말 쓸데없고 굳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지만 또 요걸 쓸 때랑 또 요걸 쓸 때 또 내가 느끼는 또 느낌은 또 좀 다르니까요. 에어로프레스를 좀 좋아하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뭐 추천할 만합니다. 그냥 예뻐서 그냥 감성적으로 쓰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요 밑에 제가 쓰는 요거 에어로프레스 추출되면 양쪽으로 나눠주는 요거는 네이버에 아마 에어로프레스 듀얼이라고 검색하시면 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해외 배송이라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 건데 이거 나온 지 꽤 오래된 제품이거든요. 뭐 해외 배송 구입하셔도 아마 35,000원, 34,000원 그때고, 뭐 직구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27,000원, 8,000원인데 어차피 배송료 붙기 때문에 맹 31,000원 요 정도 3만원대가 나올 거예요. 구입하시기 편하신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인스타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에어로프레스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호주 달러로 거의 200달러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거의 19만원, 18만원 정도 했어요. 상당히 비싸죠. 엄청 비싼 편이라서 여기서 에어로프레스의 5만원 가격을 뺀다 해도 12만원, 13만원대라서 이거는 솔직히 좀 매니아나 에어로프레스에 진짜 진심이 아니라면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돈안사 리뷰의 첫 시작을 이걸로 한 거예요. 정말 누가 만들어주거나 누가 해주면 좋죠. 공짜로 받으면 좋은데 이걸 사서 직접 요거는 좀 그죠? 저는 근데 이걸 사고 나서 기존에 쓰는 에어로프레스 요거를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 뭘로 도색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식품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고 자동차, 자전거 뭐 이런 공업용으로 쓰는 건데, 공업용으로 쓰는 재료로 도색을 한 거긴 한데 본인이 이 커피를 추출을 해서 뭐 테스트도 해봤고, 그리고 물이랑 커피에 닿는 부분이 없긴 해요. 이 도색된 부분들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 테스트를 했을 때 커피랑 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좀 확실하게 말해달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합니다. 오늘 딸기 위스키 숙성한 생두를 맛도 봤고, 그 다음에 내돈안사 첫 1탄 에어로프레스 도색전도 한번 해봤는데요. 뭐 요게 예쁘고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분 인스타 아이디나 주문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딸기 위스키 숙성 생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이 돼요. 맛, 커피의 맛, 딸기의 향, 그 다음에 딸기의 그런 뉘앙스들, 과일 뉘앙스들이 상당히 조화롭게 잘 나왔고요. 딸기가 가양된 커피를 마시는 느낌이 아니라 커피랑 딸기의 향을 동시에 다 좋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 두 가지 한번 리뷰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요새 뭐 많은 피드백을, 많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드백을 받는데 유튜브 영상 길이를 저도 항상 줄이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정말 저도 유튜브 10분 넘어가는 걸 잘 안 보는 편이지만 그 유튜브를 10분 안으로 편집을 하고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정말 유튜브 영상과 편집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저는 근데 아직 얼마 안 돼서 아직 좀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좀 간략하고 중요 부분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좀 더 나은 영상과 좀 더 짧은 영상으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